손끝의 비밀. 혈관이 반응한다. 당신이 매일 손끝으로 느끼는 감각은 단순한 촉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과 신경, 그리고 뇌 사이를 잇는 정교한 통신선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심장, 운동, 음식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손끝이라는 작은 부위가 전신순환의 리듬을 조율하는 놀라운 센서 역할을 합니다. 겨울 아침,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기억하시나요? 그건 단순히 온도 때문이 아니라 모세혈관의 탄성이 떨어지고 혈류가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손끝이 따뜻하고 맥이 또렷하게 느껴질 때는 혈관이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는 뜻이죠. 바로 이 차이를 매일 관리하는 것이 젊은 혈관의 출발점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손끝만 봐도 그 사람의 혈관 나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끝이 푸석하고 차다면 대체로 혈압이 높거나 말초순환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촉촉하고 따뜻하면 혈류가 원활하고 모세혈관이 살아있다는 신호죠. 마치 나무의 잎을 보면 뿌리의 건강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주류 의학에서도 손끝 자극의 효과가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의 순환의학 학회에서는 손끝의 기계적 자극이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해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혈압을 조절하며 노화된 혈관벽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핵심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손끝을 자극하는 것은 약을 먹지 않고도 몸 안에서 자연 혈관 확장제를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세게 누르거나 오래 문지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과도한 압력은 오히려 모세혈관을 손상시켜 멍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은 섬세하고 신경은 예민합니다. 핵심은 가볍고 따뜻하게 느리게입니다. 의학적으로도 30초 이내의 부드러운 압박과 원형 마찰이 혈류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손끝일까요? 손끝에는 미세혈관이 밀집해 있고 동시에 뇌와 직접 연결된 감각신경 말단이 존재합니다. 즉, 손끝을 자극하면 단순히 혈류가 좋아지는 것을 넘어 뇌가 이를 인식해 순환 활성 신호를 전신으로 보내게 됩니다. 혈관이 열리고 말초부터 중심부로 따뜻함이 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흥미로운 연구에서는 손끝 온도만 측정해도 스트레스 수준과 자율신경 균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장 상태에서는 손끝이 차가워지고 안정 상태에서는 따뜻해지죠. 다시 말해, 손끝을 통해 혈관뿐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반영되는 셈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자극이 심리적 안정까지 이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손끝 자극의 효과가 플라시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40년간 환자를 진료하며 직접 손끝 순환 자극을 실천해 본 결과 플라시보로 설명하기엔 변화가 너무 뚜렷했습니다. 손이 따뜻해지고 얼굴 혈색이 밝아지고 심지어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잠시 손을 들어보세요. 손끝을 바라보며 그 작은 부분 안에 당신의 혈관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세요. 오늘부터 매일 단 3분 손끝을 가볍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꾸준히 느끼는 것입니다. 몸의 언어를 듣고 반응을 기다리면 혈관은 당신의 손끝에서부터 젊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손끝 중에서도 특히 혈관 반응이 빠른 이곳 자극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자극이 순환을 바꾼다. 많은 분들이 손끝 자극이 좋다는 말을 들으면 막연히 손가락 전체를 문지르거나 손바닥을 두드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곳, 바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의 오목한 부위,
즉 합곡, 구다니이라 불리는 점은 혈관 순환을 바꾸는 핵심 지점입니다. 이 부위는 단순히 경혈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신경의 교차점이자 혈관 조절 센터와 연결된 순환 스위치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이 부위에는 요골신경의 가지와 작은 혈관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교감신경이 완화되고 혈관의 긴장이 풀리면서 말초 순환이 개선됩니다.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면 손뿐 아니라 얼굴, 심장, 심지어 뇌까지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단 한 번의 자극으로도 얼굴빛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 봅니다. 손이 차고 혈압이 높은 70대 환자분이 계셨죠. 약을 바꿔도 큰 차도가 없던 그분께 매일 합곡을 2분간 가볍게 자극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혈압 수치도 안정적으로 내려갔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혈관이 스스로 열릴 때 몸 전체가 다시 조화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손 엄지로 반대편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오목한 곳을 찾습니다. 살짝 눌러보면 약간의 뻐근함이 느껴지는데 바로 그곳입니다. 1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가볍게 누릅니다. 5초간 천천히 압력을 유지합니다. 3숨을 내쉬며 손가락을 천천히 풀어줍니다. 4. 이를 5회 반복하세요. 이 단순한 동작이 놀라운 이유는 혈관과 신경이 동시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피부 자극은 뇌 시상압으로 신호를 보내고 거기서 자율신경계가 반응하여 혈압과 심박수를 조절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기혈이 흐른다고 표현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자율신경 조절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두 학문이 다른 언어로 같은 현상을 말하고 있는 셈이지요. 물론 모든 자극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하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원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극 후 손끝에 미세한 맥박감, 즉 쿵쿵 뛰는 감각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혈류가 살아난 증거입니다. 학계에서는 아직 이 지점이 혈관 노화를 직접 되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 연구자는 순환 개선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연구자는 지속적 자극이 내피세포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의 변화를 직접 본 제 입장에서는 매일의 작은 자극이 실제로 혈관 반응성을 높인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부위를 자극하면 단지 손끝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발끝까지 온기가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초혈관이 전체적으로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적외선 체열 촬영으로도 자극 후 천이 0.5도 이상 상승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에 혹은 잠들기 전 손가락 사이에 이곳을 2분만 자극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몸속 혈관은 스스로 활짝 열리고 있을 겁니다. 느리게, 부드럽게, 그리고 꾸준히. 이것이 혈관이 젊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들마저 놀랐던 손끝 마사지 원리. 과연 이 단순한 자극이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그 숨은 과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주목한 손끝 마사지 원리. 많은 사람들이 마사지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손끝 자극에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생리학적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손끝 마사지의 진짜 핵심은 혈관 내피세포, 엔도텔리움, 그리고 그것을 조절하는 신경혈관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우리 몸의 혈관 벽을 덮고 있는 아주 얇은 층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세포층이 바로 혈관의 젊음과 노화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손끝을 자극하면 피부 아래의 미세 혈관이 압박되었다가 풀리면서 일시적인 혈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때 혈관 내피세포가 기계적 자극을 감지해 산화질소 NO를 방출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 속도를 높이며 혈압을 조절하는 천연 약물 역할을 하죠. 이 원리를 이해하면 단순한 마사지가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손끝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실제로 몸속 깊은 혈관의 문을 여는 신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노년의학 연구소에서는 손끝 자극을 가정용 혈관 운동이라 부릅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몸이 스스로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내적 운동이라는 뜻이죠. 제가 진료 중 만났던 68세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평생 혈압약을 복용하며 손발이 늘 차다고 호소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본인이 직접 손끝 마사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 5분, 아침과 저녁에만 했습니다. 2달 뒤 그분의 혈압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얼굴 혈색이 놀라울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혈관 탄성 검사에서도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이 결과를 손끝 마사지 하나만의 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생활 습관 변화 중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손끝 자극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와 비슷한 메커니즘은 명상이나 호흡 훈련에서도 나타납니다. 부드러운 손끝 압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다시 말해 피부를 통한 마음의 조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손끝 자극을 단순히 혈관 관리가 아니라 신체 전반의 자율신경 재조정으로 봅니다. 물론 모든 연구가 이 효과를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는 산화질소 분비 증가는 미세한 자극보다는 운동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손끝 자극의 심리적 안정 효과가 실제 순환 개선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독일 괴팅겐 대학의 실험에서는 손끝에만 자극을 주어도 20분 내 말초 혈류량이 평균 12% 증가하는 결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효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손끝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인체의 감각 지도 중에서도 손끝은 뇌의 가장 넓은 영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손끝을 자극하는 순간 뇌도 움직임을 감지하며 혈류 조절에 개입합니다. 손끝이 곧 뇌의 연장선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손끝 마사지가 뇌혈관까지 영향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손끝 자극을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 혈관의 언어로 바라보세요. 당신이 손끝을 부드럽게 눌러줄 때마다 혈관은 지금은 열릴 시간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작지만 꾸준한 신호가 쌓이면 어느 날 손끝이 스스로 따뜻해지고 오래된 냉증이 사라지며 얼굴의 혈색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가지 원리에서 시작됩니다. 피부와 혈관은 연결되어 있고 감각은 곧 순환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손끝 자극을 일상 속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 단 3분만으로 가능한 손끝 순환 루틴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단 3분, 매일 손끝 루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손끝 루틴은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TV 뉴스를 보는 동안, 커피를 내리는 동안, 혹은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루틴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손은 따뜻해지고 얼굴의 안색은 맑아졌으며 무엇보다 몸이 가볍다는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먼저 1단계 워밍업 30초. 양손을 마주 비벼 온기를 만듭니다. 온기가 손끝까지 번질 때까지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모세혈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손바닥 온도가 0.5도만 올라가도 말초 혈류량은 15% 이상 증가합니다. 그야말로 몸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2단계
합곡 자극 1분. 이제 섹션 2에서 배운 엄지와 검지 사이의 오목한 곳을 엄지로 눌러주세요. 가볍게 누르고 5초 유지, 천천히 풀기를 5회 반복합니다. 포인트는 압력보다 리듬입니다. 일정한 호흡과 함께 누르고 풀어주는 리듬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열쇠입니다. 3단계, 손끝 돌리기 1분. 양손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드럽게 잡고 시계 방향으로 3회 돌려줍니다. 관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손끝의 모세혈관을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천천히 회전시키세요. 이때 손끝이 따뜻해지며 미세한 맥박감이 느껴질 겁니다. 이것은 혈관이 다시 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단계, 마무리 스트레칭 30초. 손을 가볍게 털어주며 손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위로 하여 손끝을 하늘 쪽으로 뻗으며 깊게 호흡하세요. 내 손끝이 내 혈관을 깨운다. 그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단순하지만 이 마음의 집중이 혈류를 더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혈관 자극이 아닙니다. 손끝의 감각신경과 뇌의 자율중추가 함께 반응하는 순환의 명상 입니다. 실제로 하루 3분씩만 꾸준히 실천하면 혈류 속도뿐 아니라 천 유지 능력, 수면질, 심박 안정성까지 좋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루틴의 시간대입니다. 아침에 하면 몸의 기초순환을 깨워 하루 종일 손발이 따뜻해지고, 저녁에 하면 긴장된 혈관을 풀어주어 숙면을 돕습니다. 둘 다 좋지만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녁 루틴을 추천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밤 동안 혈관이 회복되는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손끝 루틴을 마이크로 피트니스라고 부릅니다. 즉, 운동이라고 할 정도로 힘을 쓰지 않아도 혈관과 신경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70세, 80세가 넘어도 이 루틴은 부담이 없고 오히려 고령층에서 더 빠른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반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이 들어왔을 때 변화폭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루틴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무리해서 효과를 빨리 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손끝의 혈관은 섬세하고 지나친 압력은 오히려 모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따뜻하다 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만, 아프다 하는 신호가 오면 즉시 멈추세요. 혈관은 강하게 자극할수록 다칩니다. 부드러움이 곧 힘입니다. 제가 가장 감동했던 사례는 82세 어르신이 매일 저녁 손끝 루틴을 3개월간 이어가신 이야기입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손이 따뜻해서 손주 손을 잡아도 놀라지 않아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온기가 아니라 삶의 활력 회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3분, 그 짧은 시간 속에 혈관이 깨어나고 뇌가 반응하며 몸 전체가 다시 순환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그 3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손끝의 감각이 단순히 혈류를 넘어서 뇌를 깨우고 자율신경을 조율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손끝의 감각이 뇌를 깨운다 한번 손끝을 찔리면 왜 그 미세한 통증이 곧바로 머리까지 전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손끝은 인체 감각지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신경수용체가 집중된 부위이며 뇌 감각 피질 중에서도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손끝을 자극하는 순간 뇌의 특정 부분, 특히 시상, 감각 피질, 자율신경 중추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다시 말해, 손끝 자극은 단순한 혈관 운동이 아니라 뇌 순환 스위치를 켜는 행위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현상은 감각 자극 자율신경 경로 소마토센소리 어토노믹 파스웨이로 설명됩니다. 손끝에 닿은 압력이나 온도 변화는 말초신경을 따라 척수로 전달되고
거기서 다시 시상으로 올라가 자율신경계의 조절 신호를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열리고 심박수가 안정되며 호흡이 깊어지죠. 흥미롭게도 이때 뇌파가 변화하며 베타파, 긴장가 줄고 알파파, 이완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즉, 손끝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손끝은 작은 뇌라고 말합니다. 뇌의 신경지도에서 손가락은 얼굴보다 훨씬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손끝으로 물건을 만지고 천을 느끼고 촉감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니 손끝을 자극하면 그만큼 뇌가 활발히 깨어나고 혈관을 조절하는 신호체계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72세 남성 환자 한 분은 오랫동안 불면증과 손발 냉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으로도 큰 호전이 없었죠. 어느 날 제가 권한 것은 단 하나, 잠들기 전 3분간 손끝을 자극하며 깊은 복식 호흡을 병행하는 루틴이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밤에 손끝이 따뜻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관이 열리고 뇌 이완 반응이 일어난 덕분입니다. 이 원리를 신경과학에서는 상호 조절 반사라고 부릅니다. 자극을 주면 뇌가 느끼고 뇌는 다시 혈관을 조절하는 신호를 내려 보냅니다. 그 과정이 매일 반복되면 뇌와 혈관의 연결 회로가 강화되고 혈류의 조절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도 혈관이 유연하고 뇌가 깨어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손끝 자극의 효과가 실제로 뇌를 각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완 반응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뇌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시키는 작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 일본 도쿄의대 연구에서는 손끝 자극 후 뇌혈류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심박 안정과 알파파 상승이 함께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뇌가 깨어 있으면서도 편안한 일종의 활성 이완 상태, Active Relaxation State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젊은 뇌, 젊은 혈관의 리듬입니다. 즉, 필요할 때 빠르게 반응하고 쉴 때는 깊이 안정하는 유연한 조절력입니다. 이 조절력을 잃으면 혈압은 쉽게 요동치고 심장은 과로하며 뇌혈류도 불안정해집니다. 손끝 자극은 이 균형을 되찾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루 중 언제 이 루틴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아침 기상 후 10분 이내입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손끝을 자극하면 뇌는 하루의 순환이 시작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동시에 교감신경이 부드럽게 활성화되어 하루의 혈류 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잠들기 전엔 부교감신경이 작동하며 수면의 질이 개선되죠.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손끝으로 조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환 루틴입니다. 손끝은 단순한 신체의 끝이 아닙니다. 그곳은 당신의 뇌와 마음, 혈관이 만나는 작은 교차로입니다. 그 교차로에 매일 3분의 따뜻한 신호를 보내면 몸은 그 언어를 기억합니다. 손끝이 따뜻해질 때 뇌도 밝아지고 기분도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감각이 뇌를 깨운다는 의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잘못된 손끝 자극법, 오히려 혈관을 막히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자극, 오히려 혈관을 막는다. 손끝을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흔한 오해이자 실제로 혈관 건강을 해치는 습관입니다. 혈관은 강한 자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세한 압박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손끝 자극법이 어떻게 혈관을 닫아버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순환을 돕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무 강한 압력입니다. 손끝은 모세의 혈관이 밀집한 곳입니다. 강하게 누르거나 오래 지속하면 모세 혈관벽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혈액이 새어나와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모세혈관 파열이라고 부르죠.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의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는 괜찮았던 자극이 노년기에는 쉽게 손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위험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빠르게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식으로 마사지를 합니다. 하지만 혈관은 진동보다 리듬을 좋아합니다. 빠른 자극은 일시적으로 신경을 흥분시켜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혈관이 오히려 수축할 수 있습니다. 즉, 혈관이 열리는 느낌이 들더라도 실제로는 일시적 긴장 반응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차가운 손으로 하는 자극입니다. 손이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마사지하면 혈관이 반사적으로 수축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손이 시릴 때 갑자기 세게 비비거나 찌르는 행위는 혈관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드시 따뜻한 손으로 혹은 온찜질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319, 37도의 천이 유지된 손으로 자극할 때 비로소 혈관이 편안하게 열립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방향입니다. 손끝에서 손목 방향으로 세게 밀어 올리는 자극은 일시적으로 정맥혈을 몰아내지만 동시에 말초 혈류의 되돌림을 방해합니다. 손끝 자극의 원칙은 중심으로 밀지 말고 끝에서부터 풀어준다 입니다. 즉, 손끝 쪽으로 열어주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이제 반대로 혈관을 도와주는 올바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접촉한다. 2. 약간의 압박과 이완을 번갈아 주되 리듬은 느리게 유지한다. 3. 자극 후 반드시 10초 이상 휴식하며 혈류가 퍼지는 것을 느낀다. 4. 통증이나 찌릿한 감각이 오면 즉시 중단한다. 저는 실제로 이 차이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한 75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손끝이 자주 붓고 붉게 변한다고 하셨죠. 알고 보니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30분씩 세게 문질렀다고 하셨습니다. 초음파로 확인해 보니 모세혈관의 일부가 확장돼 염증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주간 강한 자극을 멈추고 대신 부드러운 3분 루틴으로 바꾸자 붓기가 사라지고 색깔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드럽게 했는데 오히려 더 따뜻해졌어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처럼 강함은 효과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혈관은 부드럽게 대해주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학계에서도 이런 현상을 내피 반응 역설 엔도텔리얼 파라독스 이라고 합니다. 강한 자극은 오히려 내피세포의 미세 손상을 유발해 염증 반응을 촉진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저강도의 반복 자극은 내피세포를 활성화시켜 산화질소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결국 혈관은 부드러움을 통해 젊어집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시원하게 해야 효과가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감각의 착각입니다. 강한 압박으로 인한 통증과 시원함이 혼동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원함은 순환의 지표가 아닙니다. 진짜 효과는 자극이 끝난 뒤 찾아오는 따뜻함과 이완감입니다. 손끝 자극의 세계에서는 힘보다 호흡이 중요합니다. 누를 때 숨을 들이마시고 풀 때 천천히 내쉬세요. 이 단순한 호흡 하나가 혈관을 열고 심박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액순환이 느려질 때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변화들, 그리고 왜 그 상태가 혈관 노화를 가속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생기는 위험, 혈액순환이 느려진다는 것은 단순히 손발이 차가워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가 산소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피가 느리게 흐른다는 건 곧 세포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뜻이죠. 손끝의 차가움에서 시작된 이 현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노화를 가속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 순환 저하는 세포 수준의 에너지 생산 저하를 의미합니다. 피가 느리게 흐르면 산소와 포도당이 조직에 도달하는 속도가 줄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의 배출도 지연됩니다. 결국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피로감이 쌓이며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피부는 칙칙해지고 근육은 약해지며 뇌 집중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환이 느려지면 몸은 시간을 더 빨리 삽니다. 즉, 혈관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뜻이죠. 특히 손끝이나 발끝 같은 말초 부위에서 혈류가 정체되면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혈관 내피세포입니다. 이 세포들이 오래된 수도관처럼 딱딱해지면 혈압이 쉽게 오르고 혈관의 탄성은 줄어듭니다. 혈류의 속도가 늦어지면 혈전, 피떡, 형성 위험도 커집니다. 움직이지 않는 물이 썩는 것처럼 흐르지 않는 피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순환이 느려져도 몸은 즉각적인 경고를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관 문제가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서서히 손끝의 차가움으로 시작해 전신으로 퍼져온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분은 늘 혈압도 정상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문제 없었지만 손끝 온도가 33도로 낮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손끝은 35, 36도 정도입니다. 2도의 차이지만 그 작은 온도차가 바로 순환의 차이였습니다. 2개월간 매일 손끝 자극 루틴을 실천한 후 그분은 손이 따뜻해지니까 몸도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실험실 수치보다 체감의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또한 순환 저하는 뇌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혈류가 떨어지면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가 나타납니다. 심장 쪽으로는 산소 공급이 불균형해져 부정맥이나 흉부 불쾌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순환 저하가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혈관은 회복력이 있습니다. 꾸준히 자극하면 다시 열립니다. 단순히 피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피세포가 스스로 산화질소를 만들며 혈관을 확장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입니다. 당신의 손끝이 차갑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이제는 나를 움직여달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외면하면 혈관은 점점 닫히고 에너지의 흐름은 느려집니다. 하지만 단 몇 분의 자극으로도 그 흐름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손끝 자극 같은 국소적 자극이 전신순환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한순환기학회지 발표에 따르면 손끝 온도 상승과 전신 말초 저항 감소가 연동되어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즉, 손끝의 작은 변화가 전신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순환이 느려질수록 당신의 하루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순환이 열릴수록 당신의 하루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오늘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관이 노화될 때 내부에서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 변화를 손끝 자극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화된 혈관의 구조적 변화.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혈관의 나이가 함께 든다는 것입니다. 혈관은 신체의 길이자 시간 기록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두 혈관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쌓이면서 혈관의 구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노화된 혈관을 현미경으로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내피세포의 손상과 경직입니다. 젊은 혈관의 내피세포는 매끈하고 유연해 피가 흐를 때마다 부드럽게 열리고 닫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세포들이 거칠어지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집니다. 그 틈으로 염증 세포와 콜레스테롤이 침투하면서 서서히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죽상경화,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뚜렷한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손끝이 차갑거나 머리가 멍하거나 다리가 무거워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혈관이 이제는 탄성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손끝 자극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혈관의 탄성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내피세포의 활성화입니다. 손끝을 자극하면 피부 아래의 미세혈관이 반복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거칩니다. 이 과정이 내피세포에 운동 자극을 주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 규슈대 연구진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하루 5분 손끝 자극만으로도 6주 후 내피세포 기능이 평균 18% 개선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혈관벽의 유연성이 회복되고 혈류 속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류가 좋아졌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혈관이 다시 젊어진다는 것은 곧 세포가 소통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혈관은 단순히 피를 나르는 통로가 아니라 산소와 영양, 호르몬, 면역 신호가 오가는 통신망입니다. 혈관이 굳어지면 이 소통이 끊기고 몸의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몸 전체가 다시 조화를 찾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혈관 노화는 돌이킬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구조적으로 이미 경화된 혈관벽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죠.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기능적 회복은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손상된 세포를 완전히 되살릴 수는 없어도 남아있는 건강한 세포를 활성화해 혈관의 기능적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후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임상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한 78세 여성 환자분은 오랜 고혈압과 손발 냉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관 탄성 검사 결과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 이상 높게 나왔죠. 그러나 3개월간 손끝 자극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한 후 재검사에서는 혈관 탄성이 회복되어 실제 나이와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이 따뜻해지고 나니 걸을 때 다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혈관이 실제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손끝 자극은 혈관 외벽의 근육세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벽은 단순한 관이 아니라 미세한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극에 따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류의 리듬을 조율하는 근육이죠. 손끝 자극은 이 혈관 근육의 운동 효과를 불러일으켜 마치 스트레칭처럼 긴장을 풀어줍니다. 또한 손끝에는 기계 수용체 메카노레셉터가 풍부합니다. 이 수용체가 자극을 감지하면 뇌는 이를 혈류 조절 신호로 해석합니다. 그 신호는 다시 혈관 평활근에 전달되어 지금은 열릴 시간이다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뇌와 혈관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노화된 혈관은 서서히 젊은 반응성을 되찾습니다. 결국 혈관의 나이를 되돌리는 방법은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감각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손끝의 감각이 예민해질수록 혈관은 더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감각의 회복은 곧 순환의 회복입니다. 손끝 자극은 단지 마사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 안의 기를 다시 닦아주는 세포 단위의 청소 작업입니다. 오늘 당신이 손끝을 3분간 자극하는 그 행동이 당신의 혈관에게는 10년 전의 유연함을 되찾아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혈관이 젊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몸이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감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젊어지는 신호들. 혈관이 다시 젊어지기 시작하면 몸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기분이 좋아졌다. 손이 따뜻하다 정도로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생리적 변화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혈관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몸의 언어를 읽는 법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손끝의 온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혈관이 스스로 열리고 미세순환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손끝이 예전보다 빨리 따뜻해지고 오랫동안 차갑지 않다면 내피세포가 정상적으로 산화질소를 분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나가노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손끝 온도가 평균 1도 오르면 전신 혈류량이 약 15%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손끝이 따뜻해질 때 몸 전체의 혈관도 함께 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피부색의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손등이나 손끝의 색이 연분 홍빛으로 바뀐다면 모세혈관의 탄성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젊은 혈관은 피를 골고루 공급하기 때문에 피부색이 고르게 맑아집니다. 제가 만난 70대 남성 환자분은 늘 손끝이 푸르고 창백했습니다. 매일 3분 손끝 자극을 한 지 한 달 만에 그의 손끝은 따뜻하고 붉은 기운을 띄었죠. 혈관의 색이 바뀐 것이 아니라 혈류의 리듬이 바뀐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혈관은 수면 중에 회복됩니다. 순환이 원활하면 뇌가 충분한 산소를 받으며 안정된 수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손끝 자극을 꾸준히 한 분들이 밤에 손이 따뜻해서 잠이 잘 온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손끝의 따뜻함은 곧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 신호이며 이는 숙면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신호는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 느껴지는 것입니다. 혈류가 회복되면 세포 내의 에너지 공장이 다시 활발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을 때 근육과 장기들이 제 기능을 되찾습니다. 이때 몸이 덜 무겁다, 오래 걸어도 덜 피곤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의 혈관은 이미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손끝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각신경이 둔해지고 작은 접촉에도 반응이 느려집니다. 그러나 손끝 자극을 반복하면 뇌의 감각 피질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처음엔 가벼운 따끔함이나 미세한 진동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신호가 아니라 신경이 다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손끝 자극을 8주간 지속한 고령 참가자들의 경우 감각 신경 전도 속도가 평균 11% 향상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손발의 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혈관이 젊어지면 천 조절 능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이전에는 여름에도 손이 차고 겨울에는 지나치게 건조했던 분들이 혈관이 회복되면 손끝이 촉촉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땀샘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다시 스스로 온도를 맞출 줄 아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2주차에는 손끝이 따뜻해지고 4주차에는 얼굴빛이 밝아지며 6, 8주차에는 전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혈관 탄성 검사 수치에도 분명한 개선이 나타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손끝 자극으로 정말 혈관이 젊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해온 경험으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항상 손끝에서 시작해 얼굴로, 마음으로 번집니다. 손끝이 따뜻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하면 혈관이 다시 유연해집니다. 이 단순한 순환이 바로 건강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손끝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 온기가 예전보다 따뜻하다면 당신의 혈관은 이미 젊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손끝 자극을 통해 놀라운 회복을 이뤄낸 한 시니어 환자의 감동적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감동적인 회복 사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 중 지금도 잊히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73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늘 두꺼운 장갑을 끼고 오셨습니다. 이유를 묻자 손이 얼음처럼 차서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심장, 혈압, 혈당, 알 정상 범위. 그런데 손끝은 창백하고 손톱 주위에는 작은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약 대신 하루 3분 손끝 자극 루틴을 처방했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로 나아질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혈관은 부드럽게 말하면 반드시 대답합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 접어들자 그는 진료실 문을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손자 손을 잡았는데 애가 할아버지 손이 따뜻해요 하더군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본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식사 전과 잠들기 전 꾸준히 루틴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 뒤 손끝 온도를 측정해보니 30.1도였던 수치가 35.3도로 상승했습니다. 혈류 속도 검사에서도 20% 가까이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운동량을 늘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매일 3분간의 손끝 자극만으로 얻은 결과였습니다. 그의 변화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에도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머리가 맑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손끝의 온기가 다시 뇌로 마음으로 전달된 것이죠. 이건 단순히 혈류가 좋아진 게 아니라 자율신경의 균형이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한 80세 여성 환자분은 손끝이 항상 시퍼렇고 겨울이면 저림이 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입니다. 라는 말만 들었죠. 그녀는 낙심했지만 제 영상을 보고 스스로 손끝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3번, 식후마다 2분씩 합곡 부위를 자극했고 손가락 관절을 돌려주었습니다. 6주 후 그녀는 제게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선생님, 제 손이 다시 살아났어요. 손톱이 분홍빛이에요. 그게 이렇게 반가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이 두 사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꾸준함 하나였습니다. 혈관은 힘이 아닌 리듬과 반복으로 회복됩니다. 하루 한 번의 손끝 자극이 수천 개의 모세혈관을 다시 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학계에서는 모세혈관 리모델링, capillary remodeling 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자극을 반복하면 모세혈관이 새롭게 형성되고 혈류의 길이 재구성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운동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손끝 자극만으로도 국소적 리모델링이 촉진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세포 수준의 변화를 만들어낸 셈이죠.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이런 회복이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진 변화라는 점입니다. 그분들은 내가 내 몸을 고쳤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것이 삶의 태도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해지자 마음이 열렸고 마음이 열리자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 따뜻한 순환이 바로 젊음의 에너지입니다. 저는 이 일을 할수록 깨닫습니다. 의학의 본질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손끝 위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실천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왜 이런 작은 습관 하나로도 큰 차이를 만드는지 손끝 자극이 불러오는 생활의 변화와 정서적 회복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만든 큰 차이 의학은 종종 복잡한 이론과 수치로 설명되지만 건강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결국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손끝 자극 역시 그렇습니다.
단 3분이라는 작은 행동이지만 그 꾸준함이 세포를, 혈관을, 그리고 마음의 리듬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던 분들이 몇 주만 지나면 말합니다. 몸이 가벼워요. 손끝이 따뜻하니 하루가 덜 피곤해요. 이건 단순히 순환이 좋아졌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기억력이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동작은 생리적 습관이 되어 신경과 혈관의 반응성을 조절합니다. 즉, 매일 손끝을 자극하는 행위는 이 시간에는 혈관이 열린다는 신호를 몸에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손끝이 따뜻해지고 몸이 스스로 순환의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것을 저는 자율회복 메커니즘 autonomic restoration 이라 부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손끝 루틴을 3개월간 실천한 77세 여성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아침에 손끝이 저절로 따뜻해요. 루틴을 잊을 때도 몸이 알아서 반응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혈류가 좋아진 게 아니라 뇌 자율신경 조절 회로가 다시 정상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손끝 자극은 자기 돌봄, 셀프케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행위를 통해 많은 분들이 내가 내 몸을 돌보고 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이 감각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호르몬 반응을 바꿉니다. 손끝을 자극하며 깊게 호흡하면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 두 호르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천연 안정제입니다. 그래서 손끝 자극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단지 몸이 아닌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손끝 루틴을 의학적 명상이라 부릅니다.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단지 손끝의 따뜻함에 집중하는 것. 그 짧은 3분이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몸과 마음의 순환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학계에서도 이 심리생리 연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고베대학 연구팀은 매일 손끝 자극을 실천한 노년층 1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8주 후 이들의 평균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 시간과 기분 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손끝의 물리적 자극이 뇌의 정서 회로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대한 변화만을 건강의 지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작은 변화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매일 1도 높아진 손끝의 온기, 1분 더 깊어진 호흡, 하루에 한 번이라도 편안히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이 모든 것이 모여 결국 당신의 혈관을 젊게 만듭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 새로워질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는 건 거창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3분의 집중,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끝이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하루를 리셋하고 마음을 회복시키는 작은 의식, 리투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작은 의식이 쌓여 내년 이맘때는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꾸준함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되새기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혈관 젊어짐 루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혈관 젊어짐 루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끝은 어떤가요? 차갑나요? 따뜻한가요? 그 감각 하나가 바로 당신의 혈관 상태를 말해줍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혈관의 젊음은 거대한 치료나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으로 회복됩니다. 당신의 손끝은 그 출발점입니다. 손끝을 자극할 때마다 당신의 몸은 순환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 명령이 반복되면 뇌는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자율신경은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손끝 자극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의학적 언어인 이유입니다. 지금 두 손을 마주 비벼보세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번질 때 그 열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이 반응하고 세포가 깨어나며 뇌가 괜찮아, 이제 흐를 수 있어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1. 아침 하루를 여는 3분 눈을 뜨고 양손을 문지르며 손끝을 자극하세요. 그 따뜻한 감각이 몸을 깨우고 하루의 리듬을 시작하게 합니다. 2. 점심 식사 후 1분 엄지와 검지 사이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소화기관으로 향하는 혈류를 돕고 오후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3. 저녁 잠들기 전 3분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으며 손끝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며 혈관이 열리고 숙면을 준비합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만 해보세요. 당신의 손끝은 점점 따뜻해지고 2주가 지나면 얼굴빛이 밝아질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피로가 덜 느껴지고 기분이 차분해지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순환이 좋아졌다는 차원이 아니라 혈관의 리듬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혈관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당신이 따뜻하게 대해주는 만큼 혈관은 언제나 대답합니다. 그 답이 바로 따뜻함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그렇다면 손끝을 잠시 바라보세요.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흐름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손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처음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손끝은 몸의 언어이고 혈관의 대화 창구입니다. 이제 그 말을 스스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오늘 손끝에 따뜻한 신호를 보내세요. 내일은 그 따뜻함이 당신의 가슴으로 그리고 삶 전체로 퍼져 있을 겁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3분의 루틴이 1년 뒤에는 전혀 다른 몸과 마음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